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이번 주 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회사의 중요한 실적 발표 직후 이루어진 것이며 카프가 2월 18일 출간하는 새 책을 홍보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카프는 2월 12일 개인 투자자들과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질문을 받았으며 2월 13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서 카프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프가 이야기한 주요 6가지 주제, 팔란티어의 미래 전망, 그리고 주가가 현재 $120에서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프는 실시간 질문 답변 방송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션을 요약하면 4가지 핵심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프는 항상 최고의 인재만을 채용합니다. 그는 직접 처음 450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팔란티어의 기업 문화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정성과 실력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란티어에서는 어떤 직급이든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 덕분에 팔란티어는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히 고객이 요청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카프는 말합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결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여러 단계에 걸쳐 분석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팔란티어를 비판했던 이유가 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팔란티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움직이지만 팔란티어는 먼저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결국 필요성을 깨닫고 팔란티어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카프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난독증이 있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주변의 평가보다 논리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팔란티어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팔란티어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카프가 단순히 고집이 센 최고 경영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표면적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깊이 분석하고 필요할 때 전략을 조정합니다. 팔란티어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휘둘리지 않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기업입니다. 카프는 이번에도 미국과 서구 세계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하며 팔란티어가 100년 후에도 서구 세계, 특히 미국을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추가로 언급된 2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오직 재미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앱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을 성공하게 만든 미국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20년 전부터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군대와 정보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프는 AI의 기능이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예측했고 이제 실제로 팔란티어의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팔란티어의 주가는 1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대형 방산 회사보다 팔란티어 같은 소규모의 첨단 방산 기술 회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가 국방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의 보도와는 별도로 테크 투명성 프로젝트 TTP에서는 팔란티어와 미국 정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TP는 공공감시단체의 연구 프로젝트로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조사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워싱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핵심 인물을 정부 요직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프는 오랫동안 미국 군대가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기존의 대형 방산업체들 로크히드 마틴하고 레이티언들에 의존하는 것보다 팔란티어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예측했으며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프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만들면서 카프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대형 방산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팔란티어 같은 스타트업이 군사 인공지능과 방위 기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산 기술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헥세스는 국방부의 계약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는 팔란티어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정부 관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순간에 유리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팔란티어는 2024년 한 해 동안 로비 활동에 5,8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기존 방산 대기업들 노스롭 그러만하고 레이티언과 비슷하거나 그들의 로비 활동보다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팔란티어는 정부의 방산 예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방산 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국방정책재단을 설립하여 학계와 정책기관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필요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다른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군사 AI 계약을 공동으로 수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두릴, 스페이스X, 오픈 AI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요 직책에 자사와 연관된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 카프의 수석 고문이었던 제이콥 헬버그는 국무부의 경제 및 무역 정책 최고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팔란티어의 전 정보 및 조사 책임자인 그레고리 바르치아는 연방정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정부의 주요 기술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CFO 샤얌 사카는 국방부의 연구 및 개발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냈던 매튜 털피는 2019년부터 팔란티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주제는 AI에 대해서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현재 2,700억 달러로 전통적인 방산 및 항공우주 기업인 로크히드 마틴의 2배 이상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매출의 93%를 정부 계약에서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 레이시오는 290배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팔란티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기준으로 PE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12개월 예상 PE는 215배, 2년 후 172배, 3년 후 123배, 4년 후 85배, 5년 후 62배로 예상됩니다. 5년이 지나도 이 비율은 여전히 기존의 군사 방산 기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예상 수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5%의 매출 성장률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이익률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정이야말로 팔란티어가 아직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는 정부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방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및 군사정보 계약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현재의 주가 수익 비율은 팔란티어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는 2023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며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당 순이익 EPS도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표면적으로 팔란티어의 주가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5%를 초과하고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지배력이 계속 확장되며 정부가 미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팔란티어의 유리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트럼프 행정부 머스크의 인공지능 정책 그리고 정부 내 주요 직책에 배치된 자사 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만약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 시장은 오히려 팔란티어의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팔란티어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인공지능, 에너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